또 손혜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손혜원 스캔들의 본질은 일개 초선 의원이 과연 초선 의원의 힘만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었겠는가, 뒤에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본인도 위세를 부렸고 관련된 각종 부처 기관들이 알아서 기었던 압력을 받고 그것에 응했던 간에 초권력적인 힘이 작용한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점과, 또 하나는 입으로는 적폐청산을 외치고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 사실은 그 뒤에서는 권력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한 짓을 벌여왔는가를 드러내는, 위선의 가면이 벗겨지는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런 사건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사건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목포시 그리고 기재부 등등 많은 부처와 기관이 사실상 방조 내지는 협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근대 역사문화공간 사업 자체가 의혹투성입니다.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세 개 지역 군산, 영주, 목포 중에 목포에 배정된 500억 원은 나머지 두 지역인 군산에 330억 원, 영주에 240억 원을 합친 것에 거금갈 정도로 목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사업 예산을 보면 목포는 110억 원이고 군산은 15억 원, 영주 35억 원으로 목포에만 현격하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목포의 문화재거리를 선정한 후에 두세 차례에 걸쳐서 사업구역을 좁혀나가는 과정도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목포시가 문화재청으로 지원받은 예산 45억 원으로 우선 매입 추진 중인 등록문화재 건물에 손 의원 지인 건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또 손 의원 측 매입 건물에 대한 개보수 비용 등을 비롯해서 세금으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최된 목포 문화재 야행 2018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이 목포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또 손 의원 보좌관이 재직했던 업체가 이 행사의 주관사로 선정이 되고 행사 동선에 손혜원 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에 문제도 있고 또한 답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목포시를 비롯해서 지자체는 도대체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것이고, 이 부동산 매입 과정도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일체 배제되고 특정인이 나서서 이 많은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도와줬다. 그리고 그 당사자도 또한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통상적인 상식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심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태 과방위 간사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부분 정말로 어제 그 김재동 방송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이게 대한민국 방심인지 김정은 방심인지 알 수 없을 정도고, 이 정도라면 정말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지금 충청권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드는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앞장서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협약을 맺고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또 총선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만 다가오면 충청도민을 우롱하면서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하는 이런 행태가 또다시 도졌다라고 봅니다. 행정수도를 헌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옮기려면 옮겨야지, 옮기지 않고 지금도 비효율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국회 분원, 국회를 차라리 옮기면 옮기자 이겁니다. 근데
국회 분원 얘기로 지역민들을 지방선거 때 현혹하더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광화문에도 집무실 만든다고 한 약속도 안 지킨 그런 정권이 무슨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어서 거기 가서 1년에 며칠 일을 한다고 그걸 가지고 또 총선을 앞두고 충청인을 우롱하는 이런 작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